고급스러운 회장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던 한 젊은 남자가 벽에 걸린 액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액자 속 오래된 사진. 한 중년 남성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 20대 중반쯤 보이는 그 여성의 얼굴이 그가 매일 전화, 통화를 하는 바로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25년 전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평범한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는 어머니가 왜 대기업 회장실 벽에 걸려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을 마구 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27살 박민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저렴한 정장이었지만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사주신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선우그룹 계약직 사원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죠. 엄마 다녀올게요. 좁은 원룸문을 나서며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인턴이나 대외 활동 경험이 전무했던 그였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느라 아르바이트만 했던 대학 시절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선우그룹 본사 로비는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천장은 어찌나 높은지 고개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계약직 신입사원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15명 정도의 신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죠. 계약직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말이었지만 인사팀 직원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매년 반복되는 멘트를 읊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각자의 부서로 배치됐습니다. 민주는 전략기획팀에 배정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죠.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계약직 신입 왔네. 한 대리가 민준을 힐끗 보더니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민준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나 김대리. 일단 저기 구석 자리 써. 내 책상이야. 김대리가 가리킨 곳은 복사기 바로 옆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시끄럽고 좁은 공간이었죠. 정규직 사원들은 창가 쪽 넓은 자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민준 씨, 이거 복사 30부 해줘요. 급한 거예요.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계약직. 좀 비켜봐. 우리 급한 거 먼저 해야 돼. 돌아보니 정규직으로 보이는 2명의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하던 복사를 밀어내고 자기들 서류를 먼저 넣었죠. 계약직은 시간 많잖아. 우리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 비웃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이었으니까요. 참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팀원들이 우르르 일어나 나가는데 아무도 민준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사무실 지킬 사람 필요하니까 좀 이따가 다녀와요. 김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일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준 씨, 이거 사장님 결제 받아와요. 민준 씨, 회의실 정리 좀 해줘요. 민준 씨, 커피 좀 타다 줄래요? 5잔이요. 모두 심부름이었습니다. 전략 기획팀에 배치됐지만 기획 업무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민준이 가방을 챙기는데 김대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민준 씨, 이거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요. 간단한 거니까 금방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200장이 넘는 회의록이었습니다. 이걸 요약 정리하라는 거였죠. 최소 3시간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데 로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선우현재, 선우그룹 전무이자 회장의 조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가 민준을 스쳐 지나가며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뭐라고 속삭였죠. 비서가 웃었습니다. 민준을 보며 웃는 거였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정장은 뭔 정장이래.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죠. 밤늦게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고 김대리가 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날이었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회사에서 버텨야 했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류 정리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책상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일상은 반복됐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업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어요. 복사, 심부름, 청소, 커피 심부름. 그게 전부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텅 빈 방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3개와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월급을 받기까지 일주일이 더 남았어요. 민주는 라면 하나를 꺼내 물을 끓였습니다. 후,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나왔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학자금 대출 갚는데 다 들어갔고 지금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이 좁은 방이 전부였습니다. 라면이 익는 동안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듯 했지만 아들의 전화를 받은 기쁨이 묻어났어요. 엄마, 저예요. 식사하셨어요? 응, 했지. 너는? 저도 지금 먹으려고요. 엄마,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다음 주에 월급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울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보낼 생각 말고 내가 먼저 잘 먹고 살아라. 엄마는 괜찮아. 엄마도 식당 일 힘드시잖아요. 제가 이제 취직했으니까 편하게 사세요. 라면을 그릇에 담으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면 국물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는 지금 무얼 드시고 계실까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혼자 저녁을 드시고 계실 거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잘못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잘못 없어요. 저 지금 대기업 다니잖아요. 엄마 덕분이에요. 민준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한테 이런 아들 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언가 숨기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서 그래. 민준아, 너는 아빠 없이도 이렇게 잘 컸잖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는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물어보면 어머니는 그저 엄마가 어릴 때 헤어졌어라고만 하셨죠.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곧 정규직 될 거예요. 그럼 엄마 식당 일 그만두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래. 고마워, 우리 아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라면 국물이 짜게 느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죠.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릴 때부터 그걸 느꼈어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혼잣말을 하며 민주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시킬 일을 미리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새벽 3시까지 일했습니다. 김대리가 내일 필요하다고 한 자료를 정리하고 다음 주 회의 자료를 미리 읽었습니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 방도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대학 4년 동안 보증금을 마련해 주셨으니까요. 엄마.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주름진 손, 굽은 허리,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항상 미안해 하실까요? 하지만 그날 밤 민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와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차별과 무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계약직이었고 여전히 심부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는 회사 업무를 공부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경영 서적을 읽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회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전략기획팀은 석 달 동안 준비한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민준 씨, 이거 회의실에 가져다 놔요. 조심해서요. 김대리가 두꺼운 제안서 뭉치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고 회의실로 향했죠. 대회의실은 웅장했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선우현재 전무도 보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서류를 나눠드리고 구석에 섰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대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규 유통사업 진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났을 때 한 상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 수치가 이상한데요? 시장 점유율 예측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김 대리가 당황했습니다. 상무가 지적한 부분은 민준도 며칠 전에 발견했던 오류였어요. 민준은 김 대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김 대리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며 무시했었습니다. 이 정도 오차는 허용 범위 아닙니까? 김 대리가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인 시장 분석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경쟁사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선우현재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 대리, 이게 석 달 동안 준비한 거야? 이사회에 이런 걸 올리려고?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검토? 이사회가 내일인데? 순간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수치를, 그리고 해결책도요. 하지만 계약직이 감히 임원회의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는 일단 보류하는 게 낫겠어. 현재 전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입이 열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김 대리가 눈을 부라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전무가 민준을 쳐다봤어요. 너 누구야? 계약직? 네, 박민준입니다. 전략기획팀 계약직 사원입니다. 계약직이 지금 회의에 끼어들어? 너 배짱 두둑하네. 현재 전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일단 드러나 봅시다. 뭔데?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님께서 지적하신 시장 점유율 예측은 경쟁사 어와 B의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실제로 이 두 업체는 작년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각각 12%, 7% 늘렸습니다. 오호! 이사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계속했어요. 만약 우리가 진입한다면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 2년간은 점유율 목표를 8%로 낮추고 대신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3년 차부터 본격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무가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데이터는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조사했던 건데 가져와 봐. 이사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얼른 사무실로 달려가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화면을 켜자 깔끔하게 정리된 표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언제 만든 거야? 김 대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퇴근 후에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무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거 정확한데? 어디서 구했어? 공개된 자료들을 취합했습니다. 각 업체의 분기 보고서와 업계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이 친구 서울대 나왔다며? 한 이사가 인사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경영학과 수석 졸업입니다. 수석? 그런 애를 왜 계약직으로 뽑았어? 그게 대외 활동 경력이 없어서.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우현재 전무가 민준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 친구 자료로 다시 제안서 수정해봐. 내일 이사회에 올릴 수 있겠어? 네, 가능합니다. 김 대리가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좋아. 그럼 내일 오전 10시까지 수정본 준비해. 그리고 박민준. 이었나? 네. 내 자료 잘 봤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갔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선우현재 전무가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민준. 네, 전무님. 너 오늘 잘났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너는 어디까지나 계약직이야. 알았어? 현재 전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현재 전무는 민준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준에게 김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오늘 회의에서 나대지 말 걸 그랬어. 이제 사람들 시기 받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냥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움? 넌 나를 망신 준 거야. 앞으로 조심해. 김대리가 책상을 탁 치고 갔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컸습니다.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사들이 민준의 이름을 기억했고 가끔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대리와 다른 팀원들의 시선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회장실 청소 당번이에요. 어느 금요일 오후 김대리가 청소 도구를 건넸습니다. 보통 청소 업체에서 하는 일인데 오늘은 긴급 이사회가 열려서 회장실을 특별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회장실이요? 왜 못해? 계약직이 청소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김대리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청소 도구를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천장은 높았어요.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책장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고급스러운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 민주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공간이구나.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책상 위를 닦고 바닥에 진공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책장도 정리했죠.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창문을 닦다가 민주는 한쪽 벽면에 걸린 액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대부분 회사 관련 사진들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식, 공장 준공식, 해외 바이어들과의 사진. 그런데 한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개인적인 사진이었거든요. 민주는 걸레를 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 남성은 50대쯤 보였고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선 여성이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사진 속 여성은 2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는 사진을 더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말도 안 돼. 사진 속 여성의 눈, 코, 인매. 모두 민준이 매일 보는 그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25년 전의 모습이겠지만 틀림없었어요. 엄마.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어머니 이영숙이었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선우그룹 회장실 벽에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액자 아래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선우그룹 창립 30주년, 선우철 회장과 영애 선우영숙.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우영숙? 엄마 이름은 이영숙인데. 하지만 얼굴은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민주는 매일 어머니 얼굴을 봤으니까요. 순간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엄마가 선우그룹 회장의 딸? 말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식당 주방 직원이었어요. 좁은 투룸에서 살고 매일 아침 일찍 일하러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벌가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가 멈췄어요. 이건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대로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그 중에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 사진. 파일 제목이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어요. 펼쳐보니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소녀, 중학생 교복을 입은 소녀,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모든 사진 속 인물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분명 어머니였어요. 어린 시절의 어머니. 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젊은 여성이 중년 부부와 함께 서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대학 졸업. 1998년. 1998년. 민준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는 왜 이걸 숨기셨을까? 왜 재벌가 딸이었다는 걸 말씀 안 하셨을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넣고 걸레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다시 벽에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어요. 옆에 선 아버지. 아니, 회장도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청소를 마저 끝냈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면서 민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선우그룹 회장의 딸이라면 그럼 자신은 누구일까요? 회장의 외손자? 말도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원룸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어머니의 젊은 얼굴, 행복했던 그때의 모습.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내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발견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깊은지도요. 토요일 아침 민주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였거든요.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민주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웠죠. 엄마, 저예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엄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엄마 옛날 사진 본 적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민준아,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시다는 걸요. 엄마, 저 어제 회사 회장실 청소했어요. 거기서 사진 봤어요. 사진? 회장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요. 젊으셨을 때 엄마 사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예요? 엄마, 엄마가 사실은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울지 마세요.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계속 울었습니다. 민주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거기서 얘기해요. 응. 와. 전화를 끊고 민주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어요. 민주는 뛰다시피 달렸습니다. 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투룸 빌라였어요. 민준이 중학교 때부터 살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민준을 끌어안았어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민준을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진짜 이름은 이영숙이 아니야. 선우영숙이야. 민준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선우그룹 회장. 할아버지세요? 응. 내 외할아버지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25년 전 일이야. 어머니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 모든 게 완벽했지. 돈도 많았고 걱정도 없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내 아빠를 만났어. 아빠요? 응. 내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 엄마는 그 사람한테 첫눈에 반했어.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우리는 사랑했어. 정말 많이.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응. 할아버지는 화가 나셨어. 재벌가 딸이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하다니 하시면서.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아빠를 회사에서 쫓아냈어. 명단에 올려서 다른 회사도 취직 못하게 만들었지. 내 아빠는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니, 미국으로 떠났어. 엄마한테 당신은 좋은 삶을 살라는 편지만 남기고. 그럼 지금도 모르겠어. 연락이 끊겼거든.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가 임신한 걸 알았어. 바로 너였지.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하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만 엄마는 할 수 없었어. 넌 엄마의 전부였으니까.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집을 나왔어. 할아버지가 주시는 돈도 다 거절하고 이름도 바꿨지. 선우영숙에서 이영숙으로. 그래서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너를 키웠어.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 넌 엄마의 전부니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어머니가 민준을 봤습니다. 넌 엄마의 선택 때문에 태어난 아이잖아. 엄마가 널 가난하게 만든 거야. 그게 너무 미안했어. 아니에요, 엄마. 전 행복했어요. 엄마랑 함께여서. 민준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 후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저를 아세요? 모르실 거야. 엄마가 완전히 연락을 끊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아마 손자가 있는지도 모르실 거야. 엄마, 그럼 제가 선우그룹에 취직한 건 우연이야. 정말 우연이었어.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 회사 다닌다고 했을 때 놀랐어. 하지만 말릴 수 없었지. 그건 내 인생이니까.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외손자라니.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엄마, 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민준아, 아니에요. 용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그러셨는지 듣고 싶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야. 그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할아버지를 만나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묻겠다고요. 월요일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민준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야, 쟤 봤어? 계약직 주제에 임원한테 잘 보인다더라. 그러게. 요즘 좀 건방진 것 같아. 민주는 무시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점심시간 민준이 혼자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박민준. 돌아보니 선우현재 전무였습니다. 민준은 얼른 일어났어요. 전무님, 앉아. 따로 할 얘기가 있어서. 현재가 민준 옆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너 요즘 부쩍 눈에 띄던데? 죄송합니다. 그냥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맡은 일? 계약직 주제에 임원회의에서 나대는 게 맡은 일이야? 현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움? 웃기고 있네. 현재가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너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잘 나가면 정규직 될 거라고? 아닙니다. 그래, 솔직히 말해줄게. 너 같은 애는 절대 정규직 못 돼. 알아?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간단해. 너는 배경이 없잖아.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그냥 공부 좀 했을 뿐이지. 현재가 비웃었습니다. 이 회사는 실력만으로는 안 돼. 내 위치를 알아야 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현재는 모르고 있었죠. 민준이 누구인지요. 전무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전무님은 왜 저를 이렇게 견제하세요? 현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견제? 내가 너를?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요. 건방지네. 현재가 민준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좋아, 솔직히 말해줄게. 난 너 같은 애들이 싫어. 가난하게 살다가 대기업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애들 말이야. 현실을 봐. 이 회사는 선우가의 회사야. 우리 집안 회사라고. 너 같은 외부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높은 자리 못 가. 민주는 참았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알아. 그리고 현재가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요즘 회장실 청소한다며? 거기서 이상한 거 보거나 그러진 말고. 민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현재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하는 소리야. 회장실은 중요한 곳이니까 함부로 만지작거리지 말라는 거지. 현재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 민주는 인터넷으로 선우그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특히 후계 구도에 대해서요. 현재 회장은 78살인 선우철이었습니다. 민준의 외할아버지죠. 회장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장남과 외동딸. 하지만 장남은 10년 전에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외동딸은 25년 전에 집을 나갔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의 어머니였죠. 그래서 현재 후계자 후보는 조카인 선우현재였습니다. 회장의 동생 아들이었죠. 현재는 이미 전무까지 올라갔고 곧 부회장이 될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견제하는 거구나.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현재는 혹시 모를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민준의 존재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 또 회장실 청소가 배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김 대리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거든요. 민준 씨, 회장실 청소 잘하더라며? 오늘도 부탁해. 민준은 다시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누군가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 창가에 서 계셨어요. 흰 머리에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님, 선우철 회장이었습니다. 민준의 외할아버지였죠. 너 누구야?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청소 담당 직원입니다. 청소? 아, 그래. 하던 거 해. 회장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온 신경이 할아버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너 젊어 보이는데 몇 살이야? 회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27입니다. 27. 대학은? 서울대 경영학과입니다. 오호, 그런 애가 왜 청소를 하고 있어? 계약직이라서요. 회장이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잠시 민준의 얼굴을 살폈어요. 얼굴이 낯익은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민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마 알아보시는 걸까요? 그런가요? 내 착각인가 보네.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낡은 사진틀을 봤어요. 젊은 여성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아직도 여기 있구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그 사진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진이었으니까요. 내 딸이야. 회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집을 나갔지. 그 후로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잘못했어. 딸의 행복보다 체면을 생각했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회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찾으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찾았지. 수십 명을 동원해서. 하지만 딸은 완전히 사라졌어. 이름도 바꾸고. 손자가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지. 딸이 완벽하게 숨었거든.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딸을 잃은 게.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바로 그 손자라고요? 잘 될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딸분을 다시 만나실 거예요. 회장이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네, 젊은 친구. 청소 열심히 해. 회장이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요. 그날 이후 민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하지만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고민하던 중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준 씨, 다음 주 월요일 임원회의에 참석해 주세요. 지난번 프로젝트 보고 건으로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제가 회의에서 밝힐게요. 제가 누구인지. 민준아, 괜찮겠어? 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도 할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할게.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우현재 전무도 있었고, 그리고 선우철 회장도 참석하셨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유통사업 진행 상황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준의 차례가 왔어요. 박민준 씨,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민준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며 회장을 봤어요. 회장도 민준을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죠. 저는 전략기획팀 계약직 사원 박민준입니다. 민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민준의 제안이 주요했던 거죠. 수고했어요. 다음 안건으로.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모든 안건이 끝나갈 때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건이 더 있습니다. 모두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긴장했어요. 저는 이제 78입니다. 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정하려 합니다. 현재 전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한 거죠. 후계자는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제 외손자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외손자? 모두가 놀랐어요. 회장에게 외손자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거든요. 회장님 외손자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25년 전 제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알 거예요. 선우영숙, 제 외동딸이었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제가 반대했던 남자와 결혼하려 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반대했죠.
그리고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 외손자죠. 저는 20년 넘게 손자를 찾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요.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드디어 찾았습니다. 현재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회사에 있습니다. 회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제 외손자는 박민준 군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어요.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죠? 계약직이 무슨... 현재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군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을요. 그럼 왜 지금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제 외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래서 일부러 계약직으로 두고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민준 군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차별받고 무시당해도 묵묵히 일했고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외손자입니다.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민준아 아니, 우리 손자.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걸어왔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 어머니를, 내 딸을 버린 것, 그리고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 할아버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선우 현재였죠. 잠깐만요. 현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DNA 검사라도 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회장이 현재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물론 했지. 민준이가 회장실 청소할 때 머리카락을 채취했어. 그리고 검사 결과 99.9% 일치했지. 현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 자리는... 현재야, 넌 여전히 중요한 임원이야. 하지만 후계자는 민준이야. 내 핏줄이니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장이 민준을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을 내렸어요. 어머니의 사진이었죠. 이제 딸을 만날 수 있을까?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말이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만나실래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만날게. 오늘 만날게. 그날 저녁 선우그룹 회장실에서 25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늙은 아버지와 중년이 된 딸이 마주 섰습니다. 영수가, 아버지.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준도 함께 울었어요. 25년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선우그룹 본사 앞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선우그룹 부회장 박민준. 28이 된 민준은 이제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비쳤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청소를 하던 그 회장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상점벽해로구나.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복사나 하던 계약직이었는데 지금은 부회장이었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 대리가, 아니, 이제는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민준에게 인사했어요. 부회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아, 김 과장님. 앉으세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어색하게 앉았어요. 1년 전 자신이 민준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부회장님,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준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더 나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 중에는 선우 현재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무 자리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이 실력으로 증명했으니까요. 부회장님, 신사업 진행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좋은 방향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현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어요. 민준의 능력을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었죠. 이제는 의장실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요.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오, 민준이구나. 들어와. 선우철 의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1년 사이에 더 늙으셨지만 표정은 밝아지셨어요. 오늘 회의는 어땠니? 잘 진행됐습니다. 현재 전무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래, 현재도 이제 철이 들었나 보구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사진을 봤어요.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준. 영숙이는 어떠니? 요즘 잘 지내니? 네, 엄마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일도 그만두시고. 그래, 다행이다. 내가 딸한테 너무 못해줬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도 용서하셨어요. 고맙구나, 민준아. 그날 저녁 민준은 회사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민준이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오랜만이네. 회사 일이 바쁘다며? 네, 요즘 신사업 준비하느라요. 엄마는 어떠세요? 엄마는 좋지. 집에서 쉬니까 편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예전에 지친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럴까? 아버지도 오시대? 네, 곧 오실 거예요. 조금 후 선우철 의장이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영수가 요즘 건강은 어떠니? 좋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래. 아버지가 내게 너무 못해줬다. 민준이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민준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년 만에 회사를 이만큼 바꿔놓다니. 대단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엄마 덕분이고요. 민준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힘들게. 민준아. 어머니가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내가 행복하면 돼. 저 행복해요, 엄마.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우리 모두. 세 사람이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해줬어. 딸도, 그리고 가족의 의미도. 할아버지, 이 회사는 이제 내 거야. 하지만 잊지 마.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권력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은 차별받는 계약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족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민준아.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25년의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라는 것을요. 선우그룹 본사 꼭대기에서 세 사람의 실루엣이 서울의 밤하늘에 새겨졌습니다. 가족의 재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것이 박민준의 이야기였습니다. 계약직에서 부회장이 된 남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손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